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이제 이혼 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점이죠. 재산 분할.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코인. 남편이 얼마까지 오른 거를 내가 최고가일 때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분양권. 지금 분양권이 피가 막 5천이 됐다, 1억이 됐다. 이거 어디까지 받아올 수 있나.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트렌드를 반영한 재산 분할.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주 정석적인 딱딱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재산 분할 청구란 무엇이냐. 혼인 생활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인 생활 중에 협력을 해서 이룬 공동 재산에서 내 몫을 받아가는 거. 그게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결혼을 한 기간, 별거 기간은 또 빼기도 해요. 부부의 개인 소득, 그다음에 둘 중에서 경제적 역할을 누가 했느냐, 육아, 가사노동 이런 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 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죠. 재산 분할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 빚을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재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법률상 용어로는 적국재산과 소국재산. 적국재산은 플러스 재산, 소국재산은 마이너스 재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적국재산은 현금, 부동산, 일단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소국재산은 부채예요, 빚.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부동산이 있으시면 부동산에 딸린 담보대출이 있죠.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소국재산, 이 부동산은 적국재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국재산에는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주거 중인 아파트, 그리고 뭐 상가, 그리고 뭐 예금, 그다음에 보험, 자동차, 토지 이런 거 다 적국재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내가 상가가 있는데 여기에 보증금을 받고 이제 차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차임을 받는 그 건물은 적국재산이지만 보증금은 이 사람이 나갈 때 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소국재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5억인데 마이너스가 4억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두 분이 가진 재산은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 1억 원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누냐? 몇 대 몇? 그게 바로 재산 분할 청구입니다. 이제 변호사를 한 지 한 15년 가까이 되니까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생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새로 생겼고요.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뭐 돈이 있는 경우 이런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인. 전에 코인이 없었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코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볼 방법이 없고 정확한 금액을 조회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유명세 있는 코인, 이제 뭐 듣보잡 이런 코인은 안 되고요.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 주식 거래가 많아지면서 젊은 분들 사이에서 주식 거래. 여기에 뭐 대출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다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 당시 소송 개시 시점 아니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그 주가를 해서 주식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 차례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분양권, 입주권 이런 권리를 또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넣어달라. 혹은 상가 분양권 이런 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뭐 최신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적국재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나 혹은 얼마가 있는지 모를 때 이거를 조회해서 재산 분할 표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개인이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소송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조회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마디로 재산을 찾아드릴 수 있는 거죠.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최근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고가의 사치품이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물건을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반반 결혼에 이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고가의 물건,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백이 5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에 1,500만 원씩만 쳐도 7,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더 길어지면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물도 중고 시세 거래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가격을 알아오셔서 재산 분할 표에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고가의 시계. 그래서 고가의 귀중품. 뭐 금이나 이런 건 당연하죠. 그거는 그 자체로 가격을 아예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도 그러면 가격을 매길 수 있느냐. 그리고 남편의 사업체의 어떤 편의?
이런 것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남편이 사업을 운영해요. 근데 그 이제 말은 법인 사업체인데 사실상 1인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뭐 상장된 주식회사처럼 뭐 감사를 받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앞으로 법인 차량 그리고 법인 카드 뭐 이런 거를 막 높은 한도로 쓰시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 법인카드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썼다. 그럼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인 차량도 내가 쓰고 싶다. 이런 것도 재산 분할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롤스로이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인하고 개인은 사실상 1인이어서 법인인지 개인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확실히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져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는 가치평가를 하기 나름에 있어서 유의미한 금액이 나온다면 재산분할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돈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돈으로 나누는 거죠. 뭐 물건을 원하면 물건으로 달라고도 하죠. 아니, 그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받아오고 싶다. 이거는 부동산으로 달라. 뭐 시계는 내가 뭐 이렇게 한다.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재가 확실히 증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물건이라는 거는 그게 어디 있는지 여기 있는 건지 저기 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한 이제 증거가 좀 있을 때 뭐 등록번호라든지 확실한 이제 구매 이력이 있고 그 물건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런 게 입증이 되면 재산분할표에 넣을 수 있죠. 이제 특유재산 많이들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순수한 법률상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재산분할에 되는 재산은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재산 외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생활 중이 아니라 그 전에 생겼던 재산이라던가 혼인생활 중이라도 우리가 협력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뭐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죠.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 안 된다. 예외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변호사가 잘 정리해서 이거는 분할이 돼야 된다. 기여도가 얼마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뭐 변호사의 역량이라면 역량이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감소에 방지하였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증식에 기여하였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게 바로 판례의 태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아마 와이프였던 것 같아요. 가사를 전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이제 뭐 가게를 경영을 했었는데 그때 격리 업무를 전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영에 참여해서 가사 비용의 조달에 협력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비를 보탰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게는 특유재산이지만 증식이나 감소 방지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했던 사안 중에서는 이제 남편분이 큰 전기 관련 공장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 공장에 와이프가 물론 이제 가정 일도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거기 가서 격리라고 하죠. 네, 격리 업무를 몇 년을 보셨었어요. 그때 이제 따로 급여는 안 받았었죠. 이제 가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일하고 이제 뭐 같이 식사도 차려주고 식사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여를 했다고 해서 재산 분할에 인정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공장을 경영하고 와이프가 격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격리를 그만두고 다른 격리로 온 사람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유책사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펴서 혹은 내 와이프가 바람펴서 우리가 이혼했는데 재산분할도 똑같이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의외로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네. 불행하게도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일 뿐 유책 배우자의 유책은 위자료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고려를 판사님께서 하신다고 보면 그게 영향이 1도 없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은 양 당사자 간의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이에 서로 어떻게 우리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재산을 이루어냈는지가 케이스마다 다 다르잖아요.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만으로는 사실 답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기준은 이렇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까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특유 재산인지 아닌지 이런 점은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재판부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어떻게 얼마 기간 동안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충분히 증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